빨대형 의상본이 주제는 대표팀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또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입고 왔어. 또 의상 가지고 막 달순에 신경 안 쓴다 하도 이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하이. 와, 말을 서로 둘이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밥도 같이 먹었잖아. 냉면도 같이 그럼요, 먹었지. 축구도 같이 제가 하고. 먹었습니다. 고생 너무 많아. 고생. 어디 뭐 요즘 힘든 건 없고. 무슨 진짜 어떻게 딱 꼰대 말투다. 뭐 힘든 거 뭐 맥주 한 잔. 권력이 있으신? 내가 제일 아래야. 나한테 얘기해봤자. 감사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하고. 네? 네. 번호를 모르는. 아니 번호도 모르면서. 되게 안 받아주네 진짜. 성함 아시죠? 응? 성함 아시죠? 알지. 아니 우리 매일 보는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뽀글 정도로 알죠? 훈 아니야 훈? 우루과이의 신성이라고 불리는 누네스가 리버풀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월드컵에서 지금 방금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월드컵에서 우리와 또 붙어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 당연히 주전으로 나올 거고 아마 선발로 나와서 우리랑 붙겠죠. 얼마입니까? 일단 나와 있는 이 금액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아직 리버풀 쪽에서는 오피셜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공식 오피셜을 안 띄웠는데 네. 벤피카에서 띄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네스가 떠납니다. 팀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에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피셜을 냈어요. 그럼 뭐 벤피카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일쯤에 이제 뭐 리버풀 옷 입고 그렇지. 오피셜이 나오겠죠. 오피셜. 그래서 벤피카가 이제 띄운 오피셜에 따르면 기본 이적료가 7,500만 유로. 1,010억. 여기에 이제 보너스가 2,500만 유로인데 이 보너스도 경기 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달성하기 쉬운 조건들이에요. 뭐 5경기 뛰면 얼마, 10경기 뛰면 얼마 뭐 이런 거라서 달성하기 쉬운 조건이라 저 2,500만 유로도 다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금액. 네네. 그래서 다 합치면 1억 유로다. 와. 약 1,350억이다. 그 정도인가? 비싸죠? 일단 아주 비싸죠. 어. 근데 일단 요 리버풀이 좀 뭔가 홀란드 의식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맨시티랑 우승 경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맨시티는 홀란드란 대형 영입을 했고 네. 리버풀 같은 경우는 마네가 이제 떠날 가능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라도 이제 재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일단은 리버풀도 세대 교체가 한번 필요하거든요. 공격 라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 매물을 찾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매물은 또 없었고 근데 이제 누네스가 이제 딱 나오니까 사실은 누네스의 몸값은 매물이 얼마 없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도 돈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리버풀이 최근에 그 이적 시장에서 뭐 맨시티, 첼시 이런 빅클럽들과 비교했을 때 돈을 많이 안 썼거든요. 리버풀은 상대적으로. 딱 쓸 때 쓰는 것 같아. 네, 상대적으로 안 써서 이번엔 질러야 된다. 해서 이제 1억 유로를 지른 거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네스는 이제 마네를 대체할 영입으로 보이고 아마 그렇죠. 왜냐면 네. 뭐 마네가 그러니까 마네를 대체한다 그래서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마네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3톱의 중앙에서 뛰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네의 자리에 그냥 누네스가 그대로 뛸 예정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네. 왜냐면 누네스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버풀의 3톱 중에 중앙 있잖아요. 중앙. 네. 그 중앙에서 원래 피르미누가 뛰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마네가 뛰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제로톱에 가깝죠. 네. 그래서 이제 피르미누가 이 리버풀의 클롭 감독 체제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던 게 제로톱 자리에서 미드필더처럼 막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하고 네. 그리고 수비 끌고 내려올 때 살라나 왼쪽에 있는 뭐 마네, 조타 이런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득점 만드는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고 마네도 이제 뭐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아주 그런 그렇죠. 역할을 잘해줬던. 딱 그런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클럽 감독은 중앙 공격수를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이때 측면 공격수들의 득점 요 패턴을 아주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누네스가
플레이 스타일이 연계 플레이는 잘 못합니다. 피르미누나 마네처럼 연계하는 그런 네. 거는 조금 이제 연계에는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네. 이 선수는 오히려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훨씬 더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봤던 리버풀 어떤 공격 플레이와는 좀 다른 축구가 펼쳐지겠네요. 만약에 그렇죠. 누네스가 네.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누네스가 중앙으로 기용될 때. 음. 그러니까 마네가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에는 디아스나 조타, 중앙에 누네스, 오른쪽에 살라. 쓰리톱의 가운데. 이런 쓰리톱이 됐을 때 어떤 전술이 나올 거냐. 일단 마네나 피르미누처럼 누네스가 내려올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오면 오히려 이 누네스의 장점을 깎아먹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누네스는 전방에서 뛸 텐데 누네스의 장점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엄청 저돌적이에요. 이 선수가 신체 조건도 엄청 좋고 신장이 188이었나? 키가 엄청 큰데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누네스의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스피드가 먼저 나오거든요. 제공권보다. 이 누네스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고 속도가 그 찍힌 게 시속 36.5였습니다. 저번에 내가 풋살 했을 때 4인가 그랬는 것 같은데. 아닌가? 36.5라고? 36.5. 그러면은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는 조금 다른 선수랑 비교해보면 리버풀에서 비교해보면 네. 누네스보다 빠른 선수가 살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하면 살라가 최고 속도가 찍혔던 게 36.6. 아, 살라가 이제 0.1이 0.1이 높아요. 더 빨랐던 그러니까 기록이 있고. 거의 비슷하죠. 예. 마네 같은 경우는 33.2. 그 조타는 33.3. 그 다음으로 빠른 선수다. 36.5라고? 그러니까 이 누네스가 사실은 키가 엄청 크거든요. 거의 190인데 예. 이 선수가 스피드가 살라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제 딱 체격 조건만 보면 뭔가 버텨줄 것 같고 그렇죠. 뭐 등을 져줄 것 같고 워낙 이런데 크고 하니까. 그런 유형의 선수가 전혀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 선수의 동선을 이제 해외 칼럼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앙리의 동선과 닮아 있다. 앙리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앙리는 중앙에 머무르지 않고 네. 측면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측면으로 빠져서 오른발로 이제 가마차는 거기서 접고 들어와서 이런 가마차고. 플레이죠. 예. 누네스도 똑같은 동선이에요. 물론 이제 앙리 같은 플레이는 아니지만 중앙에 있다가 왼쪽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네네.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벤피카에서는 3톱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었고요.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투톱의 왼쪽 공격수. 네. 혹은 투톱에 카바니나 수아레즈가 있다면 그렇다면 누네스가 왼쪽 윙어로 나왔어요. 그만큼 측면 윙어로 뛸 수 있을 만큼 스피드가 엄청 빠른 선수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 선수는 중앙에서 뭐 버텨주거나 이런 플레이는 오히려 체격 조건에 비해 아쉽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누네스의 지금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제 보통 왼쪽에서 뛰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디아스라든지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연계하면서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누네스가 받아주고 살라에게 뭔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플레이가 좀 약하다면 오히려 살라가 너무 고립될 수도 있는 공간이 좀 안 나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이제 누네스의 영입이 네. 세대 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버풀의 공격은 살라를 위한 공격이었거든요. 네네. 보통. 그래서 중앙에 있는 뭐 마네나 피르미누, 왼쪽에 있는 뭐 디아스나 조타 이런 선수들이 엄청 열심히 뛰어주고 패스맵을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선수가 살라예요. 네. 그러니까 살라의 결정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보통 전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네스가 오면서 사실 누네스는 마네나 피르미누처럼 살라 쪽으로 움직여서 뭔가 공간을 그렇지. 만들어주고 이런 동선을 가져가지 않아요. 이 뭐 벤피카나 우루과이를 보면 물론 이제 뭐 리버풀에 와서 스타일이 변할 수 있지만 누네스가 원래 익숙한 동선은 왼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네스가 이제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살라 쪽으로 움직이기보다 왼쪽으로 움직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다 보면 살라에게 중심되어 있던 리버풀의 공격이 조금씩 왼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이동을 높다. 하겠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리버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음. 이게 필요한 거죠. 살라가 지금 재계약이 안 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리버풀도 워낙 주급 체계를 잘 관리하는 팀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찼을 때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예민한 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라나 마네의 재계약을 쉽사리 안 해줬던 것도 네. 이 선수들이 이제 30살이 넘어가는데 언제 또 요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플레이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막 좀 머뭇거리고 주급도
그렇게 크게 높여줄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마네와 살라가 이 구단에 되게 뭔가 반발심도 생기고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리버풀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살라 쪽에 집중되어 있던 공격 패턴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제 좀 이 누네스가 그냥 영입됐을 때 리버풀은 어떻게 바뀔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따져보면 리버풀도 이제 무게중심 이동이나 세대 교체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이 누네스 그래서 이제 영입은. 뭐 이미 뭐 디아스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왔고 네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누네스가 왔다면 사실 세대 교체는 벌써 2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마네와 그리고 중앙에 있는 뭐 사실 피르미누 네. 이 자리가 이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라 한 자리만 이제 바꾸면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살라 갈 수도 있으니까. 마누라 라인, 네. 그 라인이 이제 해체가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아마 누네스가 중앙에 기용되면 기존의 리버풀의 공격 전술과는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건 누네스가 왼쪽에서 뛸 때가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네스의 이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더 살리려면 사실 중앙보다는 측면이 맞다고 보거든요. 왼쪽으로. 왜냐하면 리버풀의 그러니까 현재 전술에서 리버풀의 현재 전술은 중앙 공격수가 수비수를 끌고 올 때 측면 공격수가 침투해서 그렇죠. 득점하는 형태고. 네. 근데 누네스가 그 역할을 못하면 다른 선수가 해주면 되거든요. 네네. 조타 같은 선수들. 그리고 누네스의 가장 큰 장점이 측면에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누네스가 굳이 중앙에서 뛰지 말고 왼쪽으로. 왼쪽에서 뛰면 오히려 이 선수의 그 폭발적인 스피드가 더 발휘가 잘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누네스의 중앙 기용이 뭐 기본적인 포메이션이 되겠지만 누네스가 왔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일단은 뭐 중앙 혹은 왼쪽에서 뛰면 뭐 이제 선택은 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살라가 이제 너무 많은 경기에 소화하고 뭐 국대 경기도 있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살라가 부진하면 리버풀 공격에도 조금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 뭐 이제 마네가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득점력을 갖춘 누네스가 온다면 리버풀의 공격력 만약에 살라가 남아있다고 하면 더 배가 되긴 하겠네요. 살라의 좀 부진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좀 심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마네와 조타도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살라만큼은 아니죠. 그럼요. 당연히 그 득점력이. 그러니까 뭔가 이 득점하는 과정에서 리버풀이 아쉬웠거든요. 특히나 리버풀이 리그컵 결승전, FA컵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많은 경기를 했죠. 3경기 결승전에서 다 무득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리그컵, FA컵은 승부차기 갔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결국 1대0으로 패배를 했죠. 네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살라가 부진했을 때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네스의 장점이 뭐냐?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게 결정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득점력 얘기를 하면 슈팅 대비 골 전환율 얘기 많이 해요. 예. 그 손흥민 선수가 슈팅 대비 골 전환율이 27%라서 손흥민보다 높네. 27%라서 유럽 모델리그만 따지면 손흥민이 두 번째로 높거든요. 네. 베티스에서 뛰는 후안미가 손흥민보다 2% 정도 높고 손흥민이 27%예요. 근데 이제 누네스는 벤피카에서 뛰기 때문에 유럽 5대 리그는 아니지만 포르투갈에서 슈팅 대비 골 전환율이 30%다. 결정력 진짜 근데 대박이다, 그럼. 그냥 포르투갈에서만 잘했냐? 챔피언스 리그를 봤더니 더 높아. 챔피언스 리그는 35.2%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결정력이 사실 그 지난 시즌에 네네. 엄청나게 좀 물이 오른 모습이었죠. 일단 챔스에서 저런 결정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잘한다고 뭐 볼 수 있겠고 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만약에 통한다면 살라가 그리고 남아있다면 리버풀은 완전 정말 득점력을 그렇죠. 갖춘 선수가 살라와 누네스. 그래서 이제 뭐 누네스가 온다면 네. 사실은 누네스에게도 득점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살라에게도 득점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득점할 수 있는 확실한 득점력을 가진 선수가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시즌에 마네가 막 잘한다고 했지만 네. 마네가 시즌 초반에 비판 많이 받았던 게 너무 결정적인 샷을 많이 놓쳤어요. 마네의 결정력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누네스는 오히려 지난 시즌에 결정력이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정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누네스의 영입이 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아니 그 이제 그런 의문도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만에 떠나고 사실 살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세대 교체 그런 얘기 지금 방금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버풀도 이게 지금 누네스도 왼쪽 혹은 중앙인데 네. 살라의 대체자를 조금씩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문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실은 살라 빠지 못할 건데 리버풀. 지금 이제 리버풀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지난 시즌도 살라의 좀 부진이 길어지면서 뭔가 오른쪽 측면 공격이 좀 아쉬웠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 문제가 왜 나왔냐면 살라의 대체자가 없어요. 네. 단 한 명도. 지금 이 리버풀이 누네스가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누네스, 조타, 디아스, 그리고 마네가 아직 안 나갔죠? 네, 마네까지. 주전급 공격수 중에 4명이 다 왼쪽에서 뛰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뛰는 선수만 뭔가 계속 지금 영입을 하고 있고 살라 한 명밖에 없는 이 오른쪽에는 영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고 있거든요. 예. 물론 미나미노가 있지만 미나미노가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거의 도움이 안 됐고 그래서 살라가 계속 나왔더니 살라가 체력적으로 방전이 됐는데 분명히 못 빼주는 거예요. 늘. 그렇죠. 없으니까 대체자가. 네, 그래서 살라가 컨디션 관리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보엔이나 안톤이나 뭐 일단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링크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누네스도 좋지만 일단 리버풀의 이번 시즌 영입 시장에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건 살라의 대체자 좀 찾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냥 이대로 가면 또 살라가 오른쪽에서 혼자 있는 상황이고. 진짜 그러다가 살라 나가고 이러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이 살라가 없을 때, 네. 부진에 빠졌을 때 실험을 해봤어요. 사실 마네도 오른쪽으로 해보고, 조타도 오른쪽에 가보고, 그리고 디아스도 오른쪽에 한번 다 가봤어요. 안 되잖아. 다 안 돼서 다 안 돼. 중간에 다 바꿨어. 이게 안 돼서 계속 그냥 교체하고 로테이션 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오른쪽에서 제대로 뛰어줄 선수가 살라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 리버풀은 누네스 이후에 오른쪽을 빨리 영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리버풀도 시급한 면이 바로 살라의 대체자가 그렇죠. 필요한 부분인데, 자, 아무튼 좀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누네스가 리버풀 1,350억 원이에요. 근데 리버풀은 쓸 때 좀 쓰는 구단인 것 같은데, 이 반다이크도 1,000억을 더 들여서 영입을 반다이크가 했었는데, 이제 네. 리버풀 역대 최고 이적료였는데 그걸 경신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경신한 거죠. 누네스의 영입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예요.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은 반다이크만큼의 기대를 할 수도 있어. 그 이상 해야 되는 건 맞죠? 물론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많이. 그리고 이게 축구 이적료 몸값이 엄청나게 좀 너무 올랐어. 너무 나는. 펌핑이 됐어. 솔직히 난 그래서 불만이야. 그래서 그냥 괜찮은 선수다 싶으면 다 1,000억이 넘어. 맞아요. 그래서 누네스를 이만큼 영입한 게 사실은 뭔가 이 몸값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서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1억 유로까지 올라간 면도 있어요. 그 인물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그쵸. 찾아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네. 사실 그 그릴리시도 1,600억이었으니까. 네네. 루카쿠도 1,500억이고. 그래서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좀 몸값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 면도 좀 있다. 지금 여기 댓글로도 1,000억이 기준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 퍼거슨 감독도 이제 너무 지금 이적 시장이 과열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올라 버린 것 같고, 1,350억이면 진짜 비싸긴 하다. 비싸죠. 아주 비싼 선수지. 네네. 근데 그만큼의 또 잠재력을 사실은 지난 시즌에 충분히 보여주긴 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리버풀 팬들은 또 기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